자, 갑시다. 자, 우리 222쪽에 학습 체크부터 하고 넘어갑시다. 이거 안 하고 넘어가서. 자, 띄어쓰기가 잘못된 곳이 들어있는 문장은 그랬습니다. 1번 부모님에게만큼은 잘해드리고 싶었는데 돼요, 안 돼요? 돼요. 두 번째, 견우와 직녀는 1년에 한 번 밖에는 못 떠난다. 한 번, 두 번이 뭐이면 수의 개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띄어쓰기와 띄어쓰지 않는 거 얘기했고요. 이곳은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문제가 다 되는데 4번 왜 틀렸죠? 남녀가 놀아나고 미출까요? 놀아나다는 그냥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띄었으면 안 됩니다. 놀다와 날다가 아닙니다. 자, 넘기셔서 우리 계속 진도 이어가면 7번째 한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이 뭐가 수의 의미로 하나 동그라미 칠까요? 수의 의미로 하나 뭐 쓴다? 관형사로 띄어 쓴다. 수의 의미를 갖고 있으면 띄어 쓴다. 국수를 한 그릇 먹었다. 한 곳을 선정해라. 근데 수의 의미가 없으면 뭐가 쓴다? 접두사로 붙여 쓴다. 됐죠? 그래서 한 길에 나가보아라. 우리는 한 집에 살고 있다. 줄곧 한 곳만 바라보고 있다. 한눈에 알아보았다는 붙여 쓰시는 겁니다. 밖의 의미. 한 길이 뭐죠? 한 길은? 한 길은 큰 길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거기 괄호에 큰의 의미를 갖는 거고요. 한 집에는 같은 집, 한 곳은 같은 곳. 보통 그런 말 많이 쓰지 않아요? 야, 우리는 한 곳을 바라봐. 너와 나는 한 곳을 바라보면서 살자. 망합니다. 일해야지. 각자의 곳을 바라보면서 일해야지. 한 곳만 바라보면 뭐. 제 친구 중에 굉장히 농담을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인생이 농담이야. 그래서 얘는 진실을 말해도 믿음이 약한. 결혼할 때도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죠.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결혼하기 전에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줄게. 고무장갑 드립도 잘 사줍니다. 늘 하는 말. 난 고무장갑 정말 잘 사줘. 약속은 늘 지켜. 내가 물 한 방울 안 묻힌다 그랬지 설거지를 안 시킨단 말은 안 했어 이러면서. 근데 사실이잖아. 그쵸? 그러면서 뭐 결혼하기 전에도 프로포즈 때 평생 너를 웃게 해줄게. 자기는 약속 지킨대요. 근데 중요한 건 재수씨가 힘들어해. 그 웃음을 웃고 싶지 않으니 자꾸 웃으라고 하니까. 이상한 놈이야. 자, 8번째 밖에 대해서 뒤에 부정어 동그라미 치시고요. 부정어 동그라미 치고요. 오면 조사 동그라미 치고요. 붙여 쓴다 동그라미. 두 번째, 일정한 괄호칠까요? 일정한 한도나 범위에 들지 않는 나머지 다른 부분이나 일 괄호치시고 또는 공간적 개념 동그라미 치고요. 이럴 땐 뭐한다? 띄어 썰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일정한 한도나 범위에 들지 않는 나머지 다른 부분이나 일이죠.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뭐 외에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뭐 외에 이 개념으로 생각하면 좀 편해요. 자, 그럼 한번 예문 볼까요? 내가 나설 수밖에 밖에 뒤에 뭐가 왔어요? 없다 동그라미 칠까요? 밖에 뒤에 뭐가 왔습니까? 부정적인 게 왔죠 지금. 부정어가 분명히 왔죠. 그러면 이 밖에는 뭐가 된다? 조사다. 그래서 앞말에 붙여 쓰셔야 됩니다. 이해돼요? 두 번째도 보면 떨어져 봤자 조금 다치기 밖에 더 하겠니? 이겁니다. 보세요. 그 예문을 아예 별표 치시기 바래요. 떨어져 봤자 조금 다치기 밖에 분명히 부정어가 안 보이잖아요. 이거는 의미상 부정 개념입니다. 다친다라는 의미상 부정입니다. 이 예문은 아예 예문 자체를 좀 봐두시기 바랄게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일 밖에는 뭐죠? 그 일 외에 또 할 일이 있다 이거죠. 외의 개념이 들어갔죠. 집 밖이니까 집이라는 공간 개념을 갖고 있죠. 이거는 집 밖에 사람들이 모였다. 내 능력 밖의 일이다. 내 능력 외의 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공간의 개념이 아닐 때는 외를 붙여서 말이 되면은 뭐가 된다? 띄어 쓰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리을 거야, 리을 태야. 이것도 역시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죠. 리을 거야, 리을 태야.
뭐가 된다? 이 옷이 너에게 맞을 거야. 회사를 그만둘 거야. 됐죠? 요것도 별표 쳐놓고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리을 거야 어미, 리을 망정 어미, 리을 밖에 어미. 그 다음에 리을 뿐더러 리을지 전부 붙여 쓰는 겁니다. 박스 돌리시기 바랍니다. 리을 밖에는 리을 할 수밖에 없다의 의미로 붙여 쓴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습니다. 됐죠? 자, 10번째. 백, 어치, 경, 여는 전미사로 붙여 쓴다. 주인백. 근데 요거 주인백을 아직도 띄어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쵸? 아닙니다. 붙여 쓰는 거 전미사입니다. 관리소장 백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아파트도 이렇게 붙여 있길래 제가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있길래 딱 표시해주고 전미사예요. 띄어 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썼거든요. 계속 붙여져 있더라고. 그럼 밑에다 나 쓰려다가 저 몇 호인데요? 이렇게 쓰려다가 안 썼는데. 그럼 재수없잖아. 자, 한푼어치, 천원어치, 시월경, 초승경, 10여 년 전에 전부 전미사로 붙여 쓰는 거고요. 11번째. 내외 초말 본귀 제각은 띄어 쓴다. 띄어 쓴다. 밑줄 치시고요. 범인의 괄호. 이건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범인의. 그 다음에 필기 도구 외 동그라미 치시고요. 내년 초 고려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근데 고려말을 아직도 한국사 선생님들이 붙여 쓰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때 딱 붙였으면 한마디 하세요. 국어 공부 다시 하세요. 이렇게. 본 연맹 귀회사 제비용 갖고 올. 됐죠? 어느 게 맞아? 예상에는 붙여 쓴 겁니다. 한 단어입니다. 됐죠? 필기도구 외에는요, 띄어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망정, 리을, 밑줄 칠까요? 리을 망정, 동그라미 치시고요. 리을 망정이 오면은 무조건 붙여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미로 붙여 쓴다. 죽을 망정. 니망정 동그라미, 기망정 동그라미. 뭐다? 의존명사로 띄어 쓴다. 그럼 망정이 붙이는 거는 리을 망정만 붙여 쓰고 나머지는 다 띄어 쓰시면 됩니다. 그냥. 됐죠? 리을 망정만 어미로 붙여 쓰고 나머지 망정이 있는 건 띄어 쓰시면 됩니다. 내가 보았으니 그 다음에 띄고 망정이지. 내가 보았기에 띄고 망정이지. 죽을 망정이니까 리을 망정은 어미로 붙여 쓴다라는 거. 걸. 리을 걸. 거슬이 추격형으로 띄어 쓴다. 밑줄 치시고요. 근데 리을 걸은 뉘우침 동그라미, 아쉬움 동그라미, 막연한 추측 동그라미. 이때는 어미로 붙여 쓴다. 그때 공부할 걸 후회가 된다. 이건 뭐 하는 겁니까? 뉘우치는 거죠. 그때 공부할 걸 후회되는 건 뉘우친 거죠. 뉘우침의 의미로는 뭐가 된다? 붙여 쓰시고요. 지금쯤 부산에 도착했을 걸? 리을 걸이죠. 했을 걸? 이것도 추측이죠.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추측도 뭐가 됩니까? 붙여 쓰셔야 됩니다. 근데 거슬의 추격형, 먹을 것을 갖고 하라죠. 먹을 걸 갖고 하라는. 이럴 때는 추격형이니까 띄어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은커녕은 보조사로 붙여 쓰고요. 같이 조사하면 붙여 쓰고 부사하면 띄어 쓰고 형용사의 활용일 땐 띄어 쓰는 거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같이 별표 치시고요. 한번 별표 치시고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차례나 일의 횟수를 나타낼 경우는 띄어 쓰고 시험 삼아 시도하거나 기회가 있는 어떤 때 또는 강조 일단 한 차례의 의미되는 붙여 쓴다. 그래서 차례나 일의 횟수니까 한 번 실패하더라도 두 번, 세 번 다시 도전해라. 한 번, 두 번, 세 번 수의 개념이 있으니까 뭐하고? 띄어 쓰시고요. 한 번 먹어본다. 우리 집에 한 번 놀러와라. 춤 한 번 잘 춘다. 한 번 물에 젖으면 절대 수의 개념이 없으니까 붙여 쓰십니다. 됐죠? 자, 학습 체크 넘어가겠습니다. 띄어쓰기가 바른 것은 그랬죠. 그 사고는 여러 가지 규칙을 도외시하였기에 하였기가 뭐가 됩니다. 하였기가 뭐죠? 조사죠.
그러니까 붙여 쓰셔야 되고요. 사실상 여자 대 남자의 대리전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아. 아나가 뭐죠, 여러분들? 밖에 뒤에 아나라는 뭐가 왔습니까? 부정어가 오면은 밖에가 조사로 붙여 써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도 붙여 쓰셔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반드시 거기에 가겠다면 내키는 대로 미주치시고요. 행동해서는 안 된다. 대로가 뭡니까, 여러분들? 용언 뒤에 오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띄어 쓰셔야 됩니다. 관형사형이기 때문에. 근데 체언 뒤에 오면은 조사로 붙여 쓰는 겁니다. 대로가. 그러니까 내키는 띄고 대로가 맞는 거죠.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은 금연을 할 만큼 내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될지 될지가 궁금해. 가를 넣어서 말이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붙여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겁니다. 넘기시고요. 자, 이제 표준 발음법입니다. 그나마 표준 발음법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어렵지 않죠? 246쪽이고요. 제가 이거 책을 새롭게 하면서 오탈자가 있을까봐 지금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책을 만들다 보면 항상 재밌는 게 뭐냐면 늘 오탈자를 봤다 그러는데 잘 안 보여요. 두 번, 세 번 봐도 한 번 못 본 건 계속 못 보는 경우들이 있어. 참 재밌어 그거. 근데 그건 언제 알아요? 학생들이 갑자기 선생님 이거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알아주면 그거 체크해야 돼요. 자, 표준 발음법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모음 발음입니다. 자, 여기다가 별표 치시고요. 두 가지로 발음 나는 것 이렇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로 발음 나는 것. 출제 가능성 크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출제 가능성이 크다. 두 가지 발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두 가지 발음되는 거 이미 한번 앞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사이소리 현상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됐죠? 우리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11 알죠? 그럼 자음은 몇 개 있어요? 19개. 그래서 총 몇 개? 40개의 자모음 체계죠. 중세국어는요? 28개. 킹세종 오빠가 28글자를 만들어놓으니 그랬잖아요. 자, 첫 번째 외와 위입니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다 중요합니다. 원래는 이중모음입니다. 이게. 근데 뭐가 되고 있습니까? 단모음화가 되고 있어서 지금 우리 단모음 체계에도 위와 외가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따로 뭐냐면 분명 단모음에도 불구하고 뭐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중모음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단모음입니다. 단모음이지만 이중모음으로 발음되는 것도 뭐한다? 허용된다. 허용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발음이 몇 개? 두 가지가 날 수 있다는 얘기죠. 외가 쓰이는 단어는 외도 되고 뭐도 된다? 외도 된다. 모두가 뭐다? 표준 발음이다. 그래서 금, 괴도 맞지만 금, 괴도 맞다. 뭐가 왔으니까요? 외가 왔으니까. 그 다음에 쇠다도 맞지만 뭐도 됩니까? 쇠다도 되고 꿰다도 되고 꿰다도 되고 되다, 되다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중모음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뭘 맞아요? 단모음이지만 발음이 뭐 이중모음은 발음을 허용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도 실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식이에요. 답지에 이중모음이므로 틀린 거잖아요. 뭐죠? 단모음이지만 발음이 뭐한 거죠? 이중모음적 발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음을 허용하는 거잖아요. 이런 장난 가끔씩 치잖아요. 여러분들 옛날 것 중에 가장 충격받은 거 진짜 더럽고 치사하지만 이런 문제도 나왔잖아요. 한글을 처음 만든 사람은 세종이다. 맞지? 했다가 다 틀렸잖아요. 주시경.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치사한 문제들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해? 그러면 편협적인 문제잖아요. 사실 이런 건 내면 안 돼. 낸 사람들 한번 얼굴 보고 싶어요, 진짜. 그리고 물어보고 싶어. 내가 낼 테니 네가 맞춰봐. 못 맞출걸? 자, 2번. 어와 오입니다. 어와 오. 뭐가 되는 거죠?
단모음이지만 다음 경우에는 여와 요로 발음함을 허용된다. 왜 이걸 허용하는 겁니까? 뒤에 뭐가 오니까요? 이몸이 오니까. 이몸이 와서 되어도 되지만 되여 또는 오는 뭐가 됐죠? 아까 왜는 뭐가 됐습니까? 잘 보세요. 이게 웃긴 게 되어죠. 그러면 이 발음대로 되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몸이 와서 뭐도 돼요? 되여도 되죠. 그런데 아까 앞에 보니까 왜는 뭐 발음도 된다? 왜 발음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음이 몇 개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죠. 뭐가 된다 그래서 되어도 되고 되여도 된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되어도 되지만 다시 이 몸이 와서 되여도 된다.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그 다음에 피어와 피어도 되고 피여도 되고 기여도 되고 기어도 되고 됐죠? 이오도 되고 이요도 된다. 여러분들 이오도 되고 이요도 되는 거죠. 그럼 어서 오십시 오가 맞아요? 어서 오십시 요가 맞아요? 표기 어느 게 맞아요? 발음은 뭐도 되지만 오도 되고 요도 되지만 표기는 뭐가 된다? 오. 됐죠? 아니 오도 되고 아니 요도 되고 미시 오도 되고 미시 요도 되고. 그 웃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못 읽는 글자가 미시오 당기시오라면서요. 미시오는 맨날 어이씨 다시 이렇게 열고. 저도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 분명히 눈으로 미시오를 하는데 내 혼자 땡겨. 딱 걸리면 아이 뭐야. 미어. 나도 인터넷에서 봤는데 어떤 데 보니까 미시오 제발 미시오 막 적어놨더라고. 그거 있던데. 나 그거 보면서 한참 웃었어. 나도 저러는데. 그거 열리면 안 되나? 그게 제일 편하잖아. 그냥 열리는 거. 자 갑시다. 그 다음에 여입니다. 여. 이중모음이지만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밑줄 별표입니다. 쩌는 쩌로 발음한다. 쩌로 발음한다. 왜요? 난 시험 어렵게 내면 이거 낼 텐데. 왜일까요? 발음 경계 현상 때문입니다. 소리 나는 위치에서 같이 한꺼번에 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다시 한번 쩌는 뭘로 발음한다? 쩌로 발음한다. 이중모음임에도 불구하고 여가 나타났을 때는 가지어죠. 원래 뭐가 됩니까? 가저가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됐죠? 이 추격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가저가 발음은 가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뭐가 있죠? 찌어는 뭐가 되는 거죠? 쩌가 되는 거죠. 추격이 돼서. 근데 발음은요? 쩌. 그 다음에 보시면 다치어는 축약이 돼서 뭐가 됩니까? 다처가 되지만 발음은 다처. 단몸으로 발음을 해야 된다라는 거.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왜요? 지읒의 위치가 어디 있어요? 국에 있죠. 이의 위치도 어디서 소리가 납니까? 이 할 때 국에서 소리가 나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소리 위치가 같기 때문에 뭐가 하나의 발음을 뭐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두 개를 연속으로 내면은 어려우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를 생략해서 발음을 경제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넘어가셔서 예입니다. 이거는 살짝 또 별표 쳐볼까요? 요것도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 좀 많이 봤을 거예요. 이중모음이나 예와 레 이외의 예는 에로 발음을 허용한다. 밑줄이죠. 예와 레 이외의 예는
에로도 발음을 허용한다. 괴집도 맞고 개집도 맞고 개시다도 맞고 개시다도 맞고 시개도 맞고 시개도 맞고 연개도 맞고 연개도 맞고 매별도 맞고 매별 다 맞는데 그런데 그 왼쪽 날개 얘래는 무엇만 보세요. 요거잖아. 한마디로 말하면 얘와 레는 무엇이다? 무엇이 돼야 돼요? 반드시 얘만이 표준 발음이죠. 얘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 외에는 뭐가 된다? 표준 발음이 뭐예요? 이거 외에는 얘래 외에는 표준 발음이 뭐예요? 얘예요, 얘예요. 아이씨. 얘래 외에잖아 지금. 얘는 오직 뭐만? 얘 발음만 표준이잖아. 그러면 얘래가 아닌 경우는 표준 발음이 에요, 얘예요. 둘 다. 그 허용이 이거 둘 다잖아. 이게 글자로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지금. 그러니까 얘는 뭐도 된다? 얘도 되고 얘도 허용하는 거잖아. 그래서 표준 발음이 뭐가 되는 겁니까? 개집도 되고 뭐도 된다? 개집도 되지만 여기는 오직 뭐만 된다? 홀 얘만 되는 거죠. 비음화가 일어나야 유음화가 일어나야 되잖아. 오직 레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뭐는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얘 레는 오직 이중모음만 되는 거야. 얘만 되는 거야. 됐죠? 또 하나 볼까요? 또 뭐가 있어? 보세요. 발음. 얘 의도 맞고 얘 이도 맞는 거죠. 의는 이렇게 바뀔 수 있지만 뭐는 바뀌지 않고 있어요? 얘, 레는 원래대로 위의 발음을 그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발음해요? 상, 견, 예가 되는 거죠. 뭐 때문에? 비음화가 벌어져야 되니까. 상견례 아닙니다. 자, 그럼 곤란한 애들이죠. 그죠? 상견례. 왜? 하는 예의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기억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하는 김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표준 발음 시, 개 맞죠? 분명히. 그런데 얘가 들어갔지만 뭐 얘와 레가 아니니까 뭐도 허용해야 돼요? 시, 개도 허용하는 거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시험에 잘 나오니까 또 문제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의 별표 치셔야죠. 첫 번째 뭐한 경우?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 밑줄.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뭐를 쓴다? 의는 뭐가? 이가 표준 발음이다. 그래서 거기 예문을 한번 볼까요? 뭐가 있나요? 늘일이 아닙니다. 표기가 늘일입니다. 의인데 뭐를 가지고 있어요?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늘일이.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거를 발음인데 저거를 뭘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표기로 사용해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발음과 표기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돼요? 안 돼요?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이는 어떻게 될까요? 뒤에 있지만 뭐를 첫소리로 가지고 있어요?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문이가 되는 거고요. 띄어쓰기. 발음.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죠. 띄어가 아니라 띄어쓰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희망은요? 역시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발음은 희망. 이해돼요? 이거는 앞에 오든 뒤에 오든 상관이 없어요. 자음을 첫 소리로 갖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단어의 첫 음절 위에의 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뭘로? 이로. 그 다음에 뭐인 경우는 조사는 뭘로? 에로 발음함도 허용입니다. 허용이에요, 허용. 자, 하나 볼까요? 그러면 뭐랄까? 주의를 할까요? 잘 보세요. 자음 아니죠? 첫 음절 아니죠? 두 번째 음절이죠? 그러면 허용이죠. 주의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런데 뭐도 허용한다 그랬습니까? 이도 허용이니까 주의도 맞다는 얘기예요. 원래 발음에다 허용이랑은 하나 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용은 이중 발음입니다.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또 거기 나온 걸로 보면은 협의. 보세요. 자음 아니죠? 첫 번째 음절이 아니죠? 두 번째죠?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뭐도 돼요? B도 되는 거죠. 왜? 형식 형태소니까 뒤에 또 뭐도 돼요? 뭐도 된다? B. 돼야 안 돼요? 돼요. 이로도 허용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의 같은 경우는 이때 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조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뭔데? 의지만 조사는 뭐로도 허용한다? 에로도 허용한다. 그러니까 우리 에도 맞는다. 이중 발음으로. 또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강의의죠. 강의, 의도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 이것만 해봅시다. 일단은 이것만. 따로따로. 강의, 뭐도 되고. 의도 되고 뭐도 된다? 강의, 에도 되는 겁니다. 이건 뭘로 쓰였으니까? 조사로 쓰였으니까. 그러면 얘는 또 뭘로 쓰인 거예요? 첫 음절이 아닌 거죠. 근데 뭡니까? 의죠. 그러니까 뭐도 돼요? 강의도 되지만 강이. 그러면 강이의도 되고 강이에도 되는 거죠. 맞아 안 맞아? 아유 참 발음도 많이 되네. 요놈. 됐어요 안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보시면 밑에 뭐도 나왔습니까? 자, 민주주의 그건 장애고. 각자 이로 해도 의의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 그거 예문을 들 거야. 이 사람이 내가 그걸 하려고 참고도 있는 걸 하려고 했는데 미리 저렇게 손을 딱 써버리니까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지면서 말도 끊지 못할 정도로 화가 막 올라오는데 나가. 자, 됐죠?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단어의 첫 음절에서 이거를 세 번째로 놓읍시다. 네 번째는 단어의 첫 음절. 첫 음절에서 의는 뭐로만 첫 음절이니까 어디에 오는 거? 요쪽만 오는 거죠. 뭘로만 소리 낼까요? 의로만 소리를 내는 겁니다. 보세요. 발음해볼까요? 이상가요? 애상가요? 의상가요? 오로지 뭘로만? 의사 이런 식으로만. 의자 해볼까요? 이자? 의자가 되는 거죠. 첫 음절일 때는 반드시 뭐만? 의만 그대로 발음을 한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한번 보지 마시고 칠판에 있는 거를 아까 얘기했던 대로 민주주의의 의의와 희망이 있죠. 자, 발음을 한번 적어봅시다. 민주주의의 희망과 의의와 희망.
해봤어요? 자, 이거 볼까요? 민주주의와 희망을 할 때는 이 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첫 음절 이외의 의가 되는 거죠. 이때 의는 어떻게 발음됩니까? 의도 되고 뭐도 돼요? 이도 되는 거죠. 이때 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조사죠. 조사는 의도 되고 뭐도 돼요? 애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의니까 얘는 첫 음절은 반드시 뭘로만 돼요? 의만 되죠. 오직 의죠. 근데 두 번째 음절이죠. 이때 의는 의도 되고 뭐도 돼요? 이도 되는 거죠. 조사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희망은 뭐가 되는 겁니까? 첫 음절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얘는 뭐인 경우? 자음을 처음으로 갖고 있을 때는 뭐가 된다? 몰라. 그러니까 뭐? 희망.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발음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낼 수도 있고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낼 수 있어요. 다음 중 발음이 다른 하나 이런 식으로. 발음 몇 개로 소리 나요? 몇 개로 소리 나요? 몇 개로 소리 나요? 하나 몇 개? 몇 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중 발음이니까. 발음이 두 개니까. 나머지는 두 개 이상 발음이 되는데 하나는 발음이 오직 하나만 되는 것도 있잖아.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애들이 뭐야? 모기는 우린 해봤잖아. 그래서 조심히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다시 넘어가셔서 자음의 발음입니다. 이제 자음의 발음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어디서? 자음의 발음 받침 자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말하기도 싫어? 자, 우리 뭐 배웠잖아. 바다가자 서해 마누라야. 여기에서 문제는 이제 발음이에요. 그럼 표기라면 우리는 발음을 할 수 있는 거, 어말의 발음을 할 수 있는 건 몇 개밖에 없죠? 7개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대표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외웠었나요? 뭐 외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뭐 그녀 다리만 봐요. 몇 개? 7개로만 소리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역, 기역은 기역으로, 니은은 니은으로, 디귿, 시옷, 지읒, 치읒, 티읒은 디귿으로. 그러면 여러분 디귿, 지읒, 지읒, 치읒, 티읒 동그라미 치고요. 디귿 동그라미 쳐볼까요? 이때 디귿을 뭐라고 하죠? 그렇죠. 이걸 대표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죠? 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니까. 자, 겹받침의 경우입니다. 이제 겹받침의 경우는 겹받침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둘 중 하나만 발음되고 하나는 탈락한다. 이때 첫째 자음이 발음되고 둘째 자음이 탈락하는 것과 첫째 자음이 탈락하고 둘째 자음이 발음되는 것이 있다. 우리 이거 했던 거 생각나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뭡니까? 리을 비읍, 리을 기역. 생각나죠? 앞에서 한번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불규칙적으로 일어나니까 외워야 된다는 것도 있었던 거죠. 자,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첫째 자음이 발음되는 것, 둘째 자음이 뭐가 되는 경우?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역, 시옷 같은 경우는 뭐가? 기역. 어떻게 된다? 둘째 자음이 뭐가 된다? 그러면 넉과는 뭐가 되는 겁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시옷. 둘째 자음이 탈락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것들은 문제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사실. 그래서 얘기했죠. 누구나가 발음이 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발음이 좀 헷갈리는 것들 위주로만 봐야 된다. 니은, 지읒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보세요. 발음하면 설마 이렇게 발음하는 놈 없잖아요. 어떻게 발음합니까? 넉과 안따는요? 안따지 지읒 쓰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고 있습니까? 뒤에 것들이 뭐가 되고 있다? 탈락되고 있다, 지금. 대표음으로 되면서 탈락되는 겁니다. 대표음 중에서. 그 다음에 리을 비읍, 리을 시옷, 리을 티읕이 있습니다. 여덟 같은 경우는 뭐가 됩니까? 리을 비읍 어떻게 발음돼요, 얘는?
덜이에요, 여덟이에요? 여덟 사람이에요, 여덟 사람이에요? 그럼 여덟 사람. 근데 할머니들이 여덟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여러분 안 들으니까 모르죠. 저는 어릴 때 굉장히 많이 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덟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썼으니까 시골에서. 근데 와보니까 아니더라고. 나만 바보 된 거지 뭐. 어떻게 발음하죠?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넓답니까? 넓답니까? 그렇죠. 넓답니다. 널래 얄래 잘래 널래 생각나요? 널래 얄래 널래 잘래 앞에서 했습니다. 또 이제 아 하면 안 돼. 나 다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나온 김에 다시 한번. 리을 비읍 발음 어떻게 됩니까? 리을 발음은 대개 뭐가 남는 것이 일반적입니까? 앞에 게 남아요? 뒤에 게 남아요? 앞에 리을이 남는 것이 원칙으로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뭐 같은 경우는 널래 짤래 떨래 생각나요? 뭐는 넓다 또 떨다 짧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레를 붙이면 뭐가 되니까? 보세요. 넓다 그 다음에 떨다 짧다예요 짧다예요 얘는 짧다예요 짧다예요 짧은 짧다예요 짧다예요 어이씨 짧다는 뭐예요? 아 이게 헷갈리니까 이게 두 개만 먼저 넓다 떨다죠. 뭘 붙이면요? 아이씨 얇다는 뭐가 돼요? 얇다가 되는 거죠. 문제 없죠? 문제 없죠? 밝다예요? 그렇죠. 얘는 밝다죠. 이거는요? 널쭉하다가 아니고 축약이 되니까. 알아두라고 했던 거 생각나죠? 됐죠? 자, 나온 김에 한번 해본 겁니다. 우리 앞에서 했던 거. 다시 넘어가셔서. 그래서 여덟, 넓다, 외골, 핥다. 비읍 시옷의 경우는 비읍이 탈락하는 경우 없다. 비읍 같은 경우는 없다. 갑, 시옷이 뒤에 것들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가 된 경우 잠시만. 두 번째는 뭐가 된 거예요? 둘째 자음이 발음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되는 거죠? 첫째 자음이 이번에는 뭐가 되는 경우? 탈락하는 경우입니다. 첫째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 리을, 기역, 리을, 미음 있죠? 그 다음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 볼까요? 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잠시만 잠깐만 껐다 가자.